자, 6회에서 16번 또 같이 볼게요. 세액공제 대상.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외울 게. 그럼 어떻게 이거를 좀 단순화 시킬 수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60세 이상, 그러니까 노인 미성년자, 60세 이상의 어르신 그리고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 요건 봐보세요. 가 50세, 라 30세. 사회적 약자가 아니잖아요.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은 보통 미성년자, 노인, 60세 이상 이렇게 고르세요. 그래서 정답은 15세. 15세 미성년자 나와 있는 3번이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단순하게. 이게 세액공제 대상, 세금 깎아주는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19번 여기서 알파벳을 외워야 되는데, W 뭐예요? withdraw, 인출하다. 그리고 D, 3번, 그러니까 1번, 3번은 W, withdraw, 인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4번, D는 death. 마찬가지로 사망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사망도 없고 인출도 없어요. 정답은 2번. accumulation이라 그래서 적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좋은데, 직접적으로 적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고, 지금 GMAB 이 정의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적립금을 재원으로 마련해서 뭐 보증해준다 이건데, 그냥 쉽게 뭐 인출도 없고 또 사망도 없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게 GMAB가 돼요. GMAB는 뭔가 특정점이 없이 이렇게 나오도록 출제가 되네요. 다 넘어가고 25 넘어가고 더 봐야 될 게 20번 쭉 넘어가고 31번으로 더 갈게요. 31번. 변의 중심에 대한 틀린 것은 일시납이 가능하며 단기납 운용되지 않는다. 이게 맞죠? 맞는 게 아니라 틀린 말. 자, 변의 종신보험이 있어요. 근데 일시납은 뭐냐? 한 방에 다 내요. 내가 1억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65세에 퇴직을 했어. 65세에 퇴직을 해서 퇴직금 목돈이 생겼어요. 1억이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금 1억 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일시에 연금 가입해버려요. 보통 이걸 추천 많이 해요. 가지고 1억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이스피싱 당하지. 절대 그렇게 위험자산으로 현금을 쥐면 안 되고, 1억을 한 방에 일시납으로 가입을 해요. 연금. 이거를 나 연금을 줘라. 보험사에 맡겨. 그러면은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금이 형태로 지급이 돼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일시납이 가능하고, 두 번째, 단기납 운용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돼. 왜 안 돼요? 보통은 단점을 부각하지 않아요. 지금 문제 이 뉘앙스가 단점을 부각하지 않아요. 장점으로 나와야지 그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게 장점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단기납 운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단기납도 있어요. 뭐 단기납이 뭐예요? 납입 기간 65세인데 내가 퇴직금 받았어. 그래서 한 3년만 내고 68세부터 납입을 하는데, 납입한 시점부터 종신보험은 개시가 되죠. 보장은 쭉 이어지는데, 내가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사망보험금을 받는데, 납입기간은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납입기간은 내가 3년 할부로 낼지, 아니면 뭐 5년 낼지, 7년 낼지, 10년 낼지 정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나는 대신에 차이가 뭐예요? 3년 내면은 그만큼 낸 돈이 한 똑같은 금액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3년 넘으면 조금 넣었잖아. 그럼 사망보험도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조금 받을 것이고, 내가 7년을 넣어. 그럼 많이 넣었잖아요. 그에 비례해서 사망보험도 커질 것이고, 이 납기는 단기납도 가능해요. 단기납 운용도 가능하다. 단기납은 보통 뭐냐? 3년 정도? 뭐 5년 정도? 이런 단기납이라고 얘기해요. 자, 33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33번 틀린 것은 회사가 승낙하면은 일반 계정 아니죠. 일반 계정, 특별 계정 뭐예요? 일반은 그냥 쉽게 예금, 언제든지 대출할 때 바로바로 줄 수 있게끔 예금. 특별 계정은 뭐예요? 주식, 채권, 투자. 부활을 승낙을 했어요. 변액보험이잖아요. 변액보험 부활이 뭐냐? 돈을 안 냈어, 실효됐어요. 그럼 부활시키는 거예요. 내가 고의로 해지했어. 그럼 부활이라는 개념 없어요. 내가 고의로 해지했으면은 더 이상 그 계약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미납 해지를 얘기해요. 내가 돈 내는지 안 내는지 체크를 안 하다가 2달 안 냈어. 그럼 실효가 돼요. 효력이 정지. 그 상태에서 심사를 거쳐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변액보험이 된 거예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지. 원래 목적이. 그래서 그거를 일반이 아니라 특별로 와야죠. 즉 주식을 바꿔야 말은 특별 계정 온다는 말은 뭐예요? 주식 투자한다고 해요. 주식 투자. 이 돈은 투자를 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함께 나눠 갖는다. 특별 계정으로 이체한다라고 하는 게 맞고 간단하니까. 자, 그 다음에 35번 결산 공시는 3사마다 3개월마다 공시를 해야죠. 결산 공시라는 게 뭐예요? 주식시장 생각하면 돼. 똑같잖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3개월 공시를 하잖아요. 1분기 1, 2, 3, 4 3개월마다 12달이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3월, 6월, 9월, 12월 공시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뭘 공시를 하나? 그냥 회사 뭐 매출은 얼마인지, 회사 빚은 얼마인지, 자산은 얼마나 벌었는지 뭐 이런 거 공시하는 거예요. 주식. 주식 얘기를 하고 있네. 공시 3개월마다 공시를 하고 뒤에는 또 3년간 경영공시실이라는 이제 홈페이지 같은 홈페이지에다가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기간을 공시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한 1, 2년 만에 확 내려버려. 없어져. 공시에. 그러면은 피해자가 그러니까 계약자가 불리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3년은 공시를 해라. 이렇게 법으로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33이 돼요. 33. 라임이 딱 떨어지게끔 33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앞에 빈칸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빈칸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33을 찍어줘야 돼요. 33. 주식시장이 너무 삼삼해요. 삼삼하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특히 삼성전자가 삼삼하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하면 뭐예요? 삼성전자예요. 우리나라 하면은 삼성전자. 뭐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엄청 큰 게 우리나라 사이즈의 아마 절반 이상? 이게? 우리나라가 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모든 걸 다 합치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의 그 절반 이상 아마 삼성전자 혼자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기업으로 맞나 싶은데 맞을 거야 아마. 1등이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총 1등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 아마 LG 에너지솔루션이라 그래서 LG화학이거든요. LG 배터리. 제일 큰 기업이 삼성전자고 우리나라는. 두 번째는 예전엔 SK하이닉스였어요. 반도체. 삼성전자랑 쌍벽을 이루는 반도체 회사이고 3등이 LG화학이었는데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하고. 근데 LG화학이 제일 커요. 우리나라에서. LG화학의 배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데 그러니까 중국의 CATL이라 그래서 중국 배터리가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 이게 아마 시장 규모 제일 크고 또 파나소닉이라고 일본에서도 배터리 만들고 한중일이 만들어요. 한중일 배터리를 거의 전 세계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어요. 전기차가. 대단하지 않나 이거?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1등 그리고 아마 LG화학이 지금 1등일 거예요. 2등 LG 에너지솔루션.
예전 얘기인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 한참 주식을 많이 봤던 게 코로나 이때 많이 저도 봤었는데 변동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도. 어쨌든 이 삼성전자 우리나라 하면 삼성전자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면 삼성전자인데 그걸 마찬가지로 3-3으로 계속 나가고 있네요. 삼성전자처럼 기업을 많이 밀어줘야 돼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굉장히 글로벌 경쟁이 심해요. 특히 중국. 우리나라 반도체도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마이크론이랑 미국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그러니까 미국에는 인텔이랑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픽을 디자인을 많이 해요. 뭐 인텔도 그렇고 뭐 AMD, 엔비디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거는 그런 회사들은 디자인을 개발하는 상품들이고 보통 우리나라나 뭐 대만, 중국 이런데 생산을 맡기는 거 생산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네. 아무튼 대략 거기 미국에서는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인건비가. 그래서 생산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데서 맡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려줘 하면은 인텔에서 그려달라고 했어. 이렇게 메모리를. 그러면 우리나라 가져와서 삼성 같은 데서 만들죠. 근데 제품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기술이 많이 앞서는데 중국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해야죠. 중국을 이기려면은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이런 데 가야 돼요. LG, 삼성, 중국에 지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가. 아무튼 37번. 알맞은 숫자로 맞는 것은 이번에는 10년이 나왔어요. 10년. 적합성 진단지가 뭐예요? 변액보험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판단을 하잖아요. 투자 판단을. 근데 그게 유효기간이 10년이네요. 10년 동안 적합성 진단 결과를 유지 관리해야 된다. 근데 왜 10년일까요? 무한정 아니고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도 용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도 마찬가지고 원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 청약서 종이 청약서를 썼어. 그러면 이거를 원본을 보관하거든요. 근데 이 종이가 뭐 지하 마징글 제트야 뭐 지하에 탱크 저장해놨어 이 종이들을. 근데 그거 어떻게 안 되잖아요. 파일 형태 저장해도 슈퍼컴퓨터에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10년 동안만 유지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년 넘으면은 그럼 그냥 없어도 돼 이거예요. 이거 무한정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지하 창고에. 그래서 10년 10년이라고 외워주시고 10년이 또 앞에서 나온 적 있어요. 이때 말고 10년 언제 나왔어요? 10년 익숙하지 않아? 10년이라는 숫자가?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이에요. 저축성 보험이 비과세 요건, 과세하지 않은 요건에 첫 번째 납기가 5년 넘을 것. 1번 5년 넘게 돈을 내야 돼. 납기 나오잖아. 이거 똑같은 납기예요. 납기 5년 내야 돼. 그리고 유지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5년 넣고 5년으로 해지했어. 세금 때려요. 뭐 은행처럼 똑같이 은행에도 예적금 세금 때리잖아요. 그것처럼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단 유지가 10년 동안 이 보험 계약을 유지하잖아요. 저축성 보험을. 그러면은 과세를 세금 한 푼 안 내요. 이거가 왜 세금을 안 낼까요? 그만큼 밀어주는 거예요. 정부 정책으로. 이거 제비해라. 니네 은행에서 1년마다 돌아다니는 걸로 예적금을 굴리면은 사람들이 저축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보험이 장기 상품이니까 보험에서 괜찮은 걸 파네? 그래 10년 해. 그러면은 세금 안 내게 해줄게. 눈 감아줄게 해서 비과세 세금 안 하는 상품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때 나온 게 10년. 여기서도 또 10년이 나왔어요.
이거를 같이 엮어서 외워주시면 되고 38번 예금자 보호 맞는 거 CD 채권 아니에요 다 예금만 내는 거잖아요. 보증보험 계약 3, 4번 싸움인데 보험사의 금전 신탁 금전이 뭐예요? 돈. 그래 앞에 다 몰라. 금전만 동그라미 믿고 가는 거예요. 금전. 예금자 보호 되는 건 뭐예요? 금전. 예금자 보호 되는 거는 예금을 보호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금전이 맞죠. 4번 보증보험 이거 아니에요. 보증보험은 뭐예요? 빚보증. 여러분들 IMF 때 어땠어요? 빚보증 서지 말라. 연대 보증 했잖아요. 자기 친구를 보증 서줬어. 친구가 도망갔어. 빚을 안 갚고. 뭐야 보증 쓴 사람 나한테 오잖아요. 빚 갚으라고. 빚보증. 보증 서지 마라. 그 이야기 했던 게 보증이라는 한참 사회적 문제가 됐었던 그거고 그거가 아니라 이제 금전신탁. 이거는 금전 성격이니까 예금자 보호가 된다. 39번 DTI는 뭐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어요. DTI 뭐예요? LTV 주택 부동산 살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부동산을 집값이 왜 문제가 됐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집을 사오래.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그런 개념 없었어. 왜? 너도 나도 집 가진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집은 일부 부유한 사람들의 소유겠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결혼할 때는 집 없는 게 당연했어요. 다 집이 없어 다 그냥 월세 연세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차곡차곡 돈 모아서 집을 샀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아니라 제가 78년대 70년생 80년생 결혼할 때 되니까 이때는 또 집이 누구나 다 있는 거야. 너도나도.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집이 필수가 됐지. 근데 집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없잖아.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빚내라 그랬지. 빚내라. 그때 나온 게 DTI예요. DTI LTV 롱텀 긴 장기 10년 20년 30년 동안 대출해주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 버블이 생겼잖아요. 그때 나온 게 DTI하고 LTV라는 총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상환 능력, 그러니까 인컴, 이 사람은 자산이 얼마 가졌고 직업이 뭐고 변호사인지 아니면 의사 자격증이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신용도가 높네요. 돈 더 많이 빌려주고. DTI 40번은 드론이 나왔어요. 요즘 드론을 이걸 어떻게 많이 써요? 전쟁 이걸로 하잖아요. 드론 폭격기. 요즘은 미사일을 아무 데나 막 쏴. 그러면 민간인만 막 민간인들이 죄 없는 비무장 민간인들이 막 폭격 맞잖아요. 그냥 미사일 대충 쏴. 그러면은 그게 안 돼. 그래서 군사시설 이런 거만 그러니까 무기 창고야, 무기고야. 그러면은 거기만 정밀 타격하게끔 드론을 공격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드론이다. 요런 문제가 요런 문제도 나오네요. 전액 시험에. 자, 그렇고 이제는 실형을 좀만 보면은 실형에서 2번 승낙 변경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5 이렇게 나오는데 보험 종목 여러분들 생각에 보험 종목 이거 안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보험 종목이 변경이 돼요. 뭔데? 종신보험 제일 대표적인 거 종신보험 연금보험 전환이 돼요. 그래서 종신보험인데 연금으로 막 팔았잖아요. 연금으로. 이 연금 전환되는 이 장점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종신보험 가입하라 그러면 막 싫어해. 죽어서 나오면 뭔 소용이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이 연금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금이라는 말에 현혹이 돼서 가입을 했던. 변경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거 있잖아. 안 되는 거 하나는 있는데 피보험자가 안 돼. 피보험자 변경, 계약자 변경, 수익자 변경은 다 돼요. 승낙을 얻어서. 그렇지만 안 되는 거는 피보험자만 안 된다. 이건희 회장님 말처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바꿔. 단 피보험자만 안 돼요. 피보험자. 그리고 좀만. 자, 6번 금리 기본 원칙에 대해 틀린 것은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거 1번을 볼 때 투자 수익이 낮아서라고 이걸 가로해서 안 볼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경기가 상승하면 금리가 하락한다. 이게 맞을까요, 과연? 여러분은 코로나 겪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쉬워요. 코로나를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코로나 때 아마 그 주식시장 동학개미 운동이라 그래서 주식 투자를 정말 많이 했고 사람들이 경제 공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왜?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돈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과정에서. 물론 돈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느냐?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답이 나오는데, 코로나로 코로나 터졌어. 어떻게 됐냐? 코로나 터지면은 경제가 마비됐어요. 왜? 모이지 말라. 식사하지 말라. 사람들이 모이지 말래. 어떻게 돼요? 돈이 멈추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막 내렸어요. 처음에. 그 전에 금리가 3%였는데, 아니, 코로나 이전에 3%는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1%였어요. 1%. 1.5%. 어떻게 했느냐? 0까지 막 계속 내렸어요. 0까지. 왜? 돈이 돌아야 되니까. 돈을, 이때도 낮은데, 돈이 은행으로 가지 말고, 시중에 유통되게끔 금리를 막 내렸어요. 마이너스 금리 막 이렇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맞지. 왜? 물가 상승은 일어나니까. 그래서 0%까지 막 내렸어요. 이거를 금리 낮췄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어. 어떻게 됐느냐? 코로나 끝났으면 이제 경제 살려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끝나서 경제를 살리나, 코로나가 끝나고 어떻게 됐느냐? 물가가 올랐어. 물가가.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휘발유 가격이 거의 사람들이 사지는 않으니까 휘발유 어떻게 되겠어요? 휘발유 가격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휘발유 값이. 휘발유가 리터당 1,000원이었다가 막 500원 막 내려가는 거예요. 제발 휘발유가 안 팔려. 휘발유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휘발유를 안 사.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 그런데 코로나가 해제됐어. 코로나가 백신으로 극복이 됐어. 이게 막 치솟는 거예요. 너도 나도 휘발유 이제 장착하고 보복 소비하겠다. 여행을 막 가겠다 하니까 비행기에서도 연료가 많이 필요하고, 이때 막 수요가 나오니까 휘발유 값이 막 엄청 올라. 어떻게 됐어? 물가 상승. 금리 올리는 거예요. 금리.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보시면 경기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한다. 경기 과열이다.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결국.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해요? 물가가. 금리도 올려야 돼요. 물가가 오르면은 휘발유가 1,000원, 500원 갔어. 휘발유가 막 이제 1,000원을 뚫고 막 2,000원, 막 3,000원 막 치솟아. 이게 미국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욕을 엄청 먹는 거야. 갑자기 막 물가 상승한다고. 휘발유 값이 오르는 거 봐라. 그래서 금리를 막 올려요. 금리를 막 올려. 자, 1번. 경기가 상승하면은 금리는 올리는 거예요. 1번이 틀려요. 금리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때. 이거를 뭐라고 했냐? 뒤에 아마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요. 0이었던 금리를 금리 1, 2, 막 0.5, 3, 0.3, 0.5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막 두 번, 세 번 막 엄청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5%까지 발라서 5%까지 막. 휘발유 값이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 머니 무브 돈을 휘발유 값에 쓰지 말고 은행에 저축해라. 그 금리를 막 올리는 거예요. 은행 이자가 막 올라가. 그럼 사람들이 또 은행으로 막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를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5%까지 갔어, 은행 금리가. 근데 이번에는 물가가 이제 막 떨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돈을 생기면 막 은행에 갖다 줘. 막 은행에 예금 이자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물가가 이제 다시 하락하게 되는데, 물가가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물가가 안정됐네. 이제는 휘발유 값이 2,000원에서 더 이상 안 오르네. 휘발유 값이 안정이 됐어. 그러면은 금리 다시 내려요. 왜? 은행에 다 돈이 가.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밥을 막 안 사 먹고
사먹는 거 아끼고 막 은행 갖다 줘봐. 그럼 소상공인들이 힘들잖아요. 그럼 하는 거 뭐냐? 금리를 내려요 이번엔. 이게 B컷. 이때는 B컷이라는 말을 써요. 컷, 자른다, 내린다예요, 내린다. B컷이라고 해서 지금 5%였던 미국 금리가 뭐 4, 3, 2 다시 떨어졌어요. 2% 됐어요 지금. 요게 금리 사이클이에요. 왜 다 얘기하느냐? 이 나와요 문제. 자이언트 스텝 B컷 뭐 이런 용어가 나와요 문제. 상식 문제로. 자, 6번까지 보고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